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총장을 내보내 뭐 이게 뭐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보내라는 작전을 짠다면은 저는 추 장관 사태가 먼저 되는 게 제일 쉬울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윤석열이 버티는 것은 검찰이 뭐 거의 100% 이렇게 된 거는 윤석열이 옳다가 아니라 그렇지. 추미애 장관이 잘못됐고 맞지. 이게 이제 너무 이렇게 밀어붙인다는데 양쪽에서 팽팽하게 서로 밀고 있는데 한쪽이 싹 빠져버리면은 이철이의 정치쇼. 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여의도 타짜 진행하겠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현안이 정치 현안이 이렇게 막 이렇게 뜨거운 현안들이 쏟아지면 두 분은 좋죠. 근데 일거리 많잖아. 그렇지도 뭐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좀 좋은 일로 이렇게 하면은 좋은 일 평론할 게 뭐 있어요? 아니 뭐 그래도 뭔가 이제 진척되는 것에 대한 갈등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는 그리고 지겨워요. 지겹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전망한다고 그래서 맞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정치 전망 같은 걸 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추미애 이거 어떡할까 맨날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 피곤합니다. 피로감이 있기는 합니다. 내일 모레가 이 얘기부터 이제 좀 풀어보죠. 모레가 4일이죠. 네. 그렇죠.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이틀 연기해서 이제 4일로 잡았는데 예정대로 할까요? 그걸 하려면 오늘 법무차관 인사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내일이라도 나오면 되는 거죠. 뭐 오늘 아니면 내일 나야 되고 근데 모르겠어요. 그 법무부는 한다라고 그러는데 뭐 바깥에 환경들이 그런데 차관 인사를 한다 안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주체는 청와대 아니에요? 그러게요. 법무부가 한다 안 한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그걸 좀 이상하게 생각을 잠깐 했는데 생경한데 나는. 근데 그 뒤에 후속적으로 나온 보도가 추 장관이 어제 국무회의 마치고 대통령 면담했지 않습니까? 전에는 총리 면담하고 네. 공무회담 그 전에는. 자리에서 이제 뭐 지금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럼 징계위를 하려면은 차관 임명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기영 차관 사표 낸 거 이런 걸 뭐 설명을 했다라고 하니 그럼 거기서 이제 뭔가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법무부가 그런 메시지를 낸 게 아닐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관의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는데 장관이 이제 곧 인사난다 이런 건 별로죠. 지금 그까지 신경 쓸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징계위원회? 프로토콜 아니요. 아니, 그런 절차. 장관이 차관 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별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사실은 이 정치권에 일하는 사람들은 상식적인데 지금 법무부가 워낙 정신없이 돌아가다 보니까 끝까지 신경을 못 쓰나 보죠. 그 강행을 하고 싶어 하겠지만 제대로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아무리 차관이 임명됐더라도 거기에 참여하는 검사들 이 사람들이 되게 좀 곤혹스러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징계위원회를 여는 것 자체가 되게 부적절하고 위법하다라는 분위기도 상당합니다. 어제 행정법원의 결정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징계위를 연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부담일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요 저는 이 추미애 장관의 이러한 행동은 전 운전으로 비하면 커브길에 들어선 것 같아요. 커브길? 예, 네. 커브길에서 속도를 내면 100% 사고 납니다.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감찰위원회의 권고 결정, 그죠? 또는 법원의 판결 이런 게 일종의 빨간 신호등이 켜진 건데 네. 그냥 직진하면 네. 사고 난다. 사고 나죠. 아. 근데요 법무부 차관이 본인이 현재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어제 뭐 사퇴를 했잖아요. 사표가 수리됐고 그런 책임은 법무부 장관이 져야지 왜 차관이 집니까? 전 그것도 상당히 좀 부적절한 일이다라고. 왜 차관이 져요? 징계위 하지 말자라고 사표를 낸 거니까 그건 의사 표현인 거겠죠. 아니 법무부에서는 그 책임에. 공식적으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그 막지 못한 사표했다. 책임. 내가 못 막았다. 안 막았다. 네. 암만 말할 기회가 없었다. 근데 이제 이게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표는 30일 날 냈다는 거죠. 네, 네. 이틀 전. 우리가 뭘 이제 판단할 때 옳다 그르다 우리 편이다 저쪽 편이다라는 기준이 하나가 있고 이게 이제 우리 편이고 저쪽 편이고를 따라서 일을 잘한다 못한다
이런 기준으로 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법무부의 요 최근의 거를 보면은 그 가치 평가를 떠나가지고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느냐 못하느냐의 평가 기준으로 따져도 되게 안 좋다. 그래서 지금 여당 쪽에서 많은 불만은 예컨대 뭐 어떤 사람들은 추미애 장관 윤석열 압박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라는 데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아니 이게 일 처리가 이게 이런 식으로 하나 아니 잘할 줄 알았는데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대통령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은 청와대에서 얼마 전에 그 왜 대통령 입장을 안 내냐 뭐 이랬을 때 뭐 절차와 규정을 보자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절차와 규정을 보자라고 할 때는 이런 것에 대한 시나리오 예를 들어서 원래 이제 이번 주에 월, 화, 수 3일간 계속 그게 있었잖아요. 가처분 심리, 감찰위원회, 징계위 약간 여론의 반발이 있겠지만 이 절차를 착착착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거가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무능력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법원에서 그런 판단 내리고 그다음에 뭐 우리 감찰위원회에서도 또 그런 결정 내리고 정당성이 상실됐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결정 내렸잖아요. 위법하고 부당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거든요. 네.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이 지금까지 밀어붙인 것들이 결국에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줘야 할 장관의 참모들이 좀 실수를 하고 잘못 일처리를 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능력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사퇴해야 된다 보세요?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죠. 근데 되게 곤혹스러울 거예요. 추미애만 사퇴시키면은 윤석열은 어떡할 거냐.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총장을 내보내 뭐 이게 뭐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보내라는 작전을 짠다면은 저는 추 장관 사태가 먼저 되는 게 제일 쉬울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윤석열이 버티는 것은 검찰이 뭐 거의 100% 이렇게 된 거는 윤석열이 옳다가 아니라 그렇지. 추미애 장관 잘못됐고 맞지. 이게 이제 너무 이렇게 밀어붙인다는데 양쪽에서 팽팽하게 서로 밀고 있는데 한쪽이 싹 빠져버리면은 반대쪽도 힘이 탁 빠져요. 물론 며칠 동안은 시끄러울 거예요. 아, 뭐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고 뭐 이렇게 할 거지만은 추 장관 사퇴시키라는 게 야당의 요구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면 자, 추 장관 사퇴했는데 그럼 윤석열 총장도 이렇게까지 온 것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 검찰 조직에 이제 이렇게 어그러진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윤석열이 뭘 잘못했는데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요. 난 그걸 그런 이해할 분들 수가 없어. 아니 근데 그런 분들도 있고 제가 이제 대변? 그런 식의 여론이 형성이 충분히 될 수 있다.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지금 추미애 장관이나 여권에선 윤석열 너는 검찰 개혁이 걸림돌이야. 방해하는 거야. 너는 검찰 개혁을 안 할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만둬야 돼. 너는 사퇴시킬 거야. 라는 건데 윤석열 총장이 검찰 개혁 뭘 방해했냐고요. 근데 뭘 거부를 했어.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중도층에서 만약에 추미애 장관 사퇴하고 그다음 조금 한 며칠만 지나면은 그래 뭐 어찌 됐건 그래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윤석열이 또 뭐 대통령도 이겨 먹으려고 한단 말이야? 라고 하는 건 프레임이 되게 다른 전환이라는 거죠. 추미애와 윤석열의 싸움하고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막 이렇게 덤빈다? 아 그거는 다르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소장님은 윤석열이 뭘 잘못했길래 사퇴해야 되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네. 거기에는 실장님도 동의하세요? 아니면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방법 이런 걸 떠나서. 저는 그러니까 뭐 바로 지금 사퇴하는 건 그렇겠지만은 약간 잠잠해지면은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검찰총장한테 정치적인 책임을 지라 정무적인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거는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말 어제 검사들에게 보내는 입장문을 보면 뭐 한 달 앞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많이 바뀐다. 우리 국민들 불편하지 않게 잘 준비하자라고 했잖아요. 그게 뭔 얘기예요? 이 정권이 밀어붙인 표현 죄송합니다만 밀어붙인 검찰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법이 바뀌니까 잘 준비하자라는 거잖아요. 거부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바꾸냐고. 이런 정치적인 이런 책임은 이렇게 말할 수 추미애 있죠. 잠깐만 추미애 장관이 밀어붙였잖아요. 윤석열 쫓아내지 못해서 거기서 최소한의 한 거를 했는데 너는 왜 반항을 해? 그러니까 너도 부담되니까 너도 나가.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야당에서 그런 주장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나서라. 해임을 하려면 대통령이 직접 해라. 추미애 장관을
먼저 이렇게 뭐 인사 처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본인의 책임을 일단 인정하는 것이고 내 책임도 인정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윤석열 총장하고도 같이 일을 할 수 없다. 뭐 잘잘못을 떠나서 저는 그게 충분히 먹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철수 의원님 항상 제가 우리 윤태권 실장님하고 이렇게 평론을 하다 보면 항상 맞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막 아까 반박을 했지만 근데 저것도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지만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방법을 제가 질문 드린 게 아니고 소장님은 총장을 사퇴시킬 이유가 뭐냐라는 네. 입장을 갖고 계시고 우리 실장님도 같은 입장인 줄 제가 여쭤봤던 건데 그렇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 윤 총장이 직접 사퇴시킬 이유가 말했나 없다? 검찰에서 말했나 엊그제 이야기한 게 이게 대통령이 아무 말씀 없이 그 징계에다가 서명하면은 나갈 수 없다. 뭐 행정소송 뭐 예고를 했죠. 아무 말씀 있으면은 그러면은 어떨 거냐. 공을 윤석열 총장한테 다시 던질 수 있다. 그럼 그 던지기 위한 첫 번째 단추를 이렇게 채우는 것은 추 장관일 거라는 거죠. 아니 자꾸 네. 방법론으로 그렇지. 가지 마시고 아니, 지금은 이게 뭐 윤석열이 맞냐 안 맞냐라는 식으로 말하기엔 너무 복잡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아니 추 장관은 사퇴하는 게 맞다면서요. 네. 근데 윤 그 총장은 다음에 예. 그러니까 사퇴할 만해? 사퇴 네. 하는 게 맞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사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12월 중에 사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건의 이상 나오면 대통령한테 제청을 해요. 대통령께서 어떻게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해임을 하시든지 아니면 윤석열 내 뜻 알지? 난 널 신임하지 않아. 그럴 경우에 검찰총장이 어떻게 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퇴할 수밖에 없다. 나 옳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은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시는데 실장님이 좀 말씀을 아끼시니까 근데 제가 잘 안 맞아요. 이렇게. 균형이 안 맞아 지금. 근데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은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로드맵을 제 머릿속에 있는 걸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지금 추 장관 뒤에는 이제 너무나 강력한 이제 지지층들이 뭐 숫자는 지금 밀리지만 버티고 있고 그리고 이게 어느 수준까지는 밀리면 밀릴수록 더 강경해지지 않습니까? 물론 그 밀림의 강도가 어느 수준이 탁 넘어서면은 그 강경도 소용이 없겠지만은 그렇게 되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방법을 얘기했으니까 뭐 이 방송을 아마 듣겠죠? 참고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대선 주자로서의 지지율은 계속 오를까요? 오를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한 언론사에서 아마 곧 발표될 것 같은데요. 11시에 거기서 보면은 1등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좀 뭐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저번에 저희가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 좀 눈덩이 효과다. 계속 굴러가면서 네, 야권을 지지하는 분들의 지지를 계속 흡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제가 그냥 어제 좀 통화다 얘기를 좀 들었더니 원래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에서 한 50% 이하에서 그러니까 47% 정도 지지를 했었는데 이제는 50% 초반으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5% 정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저 사람 우리 대권 주자로 인식해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권 주자로서 거의 야권 내에서 독보적 이상을 확보하면 그렇죠.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기본적으로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국민의힘 지도부 있는 사람들이 해야죠. 지금처럼 너는 여권 사람이야. 너는 여당 검찰총장이야. 이런 식으로 낙인 찍으면은요. 국민의힘 뭐가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야권의 대선 후보 주자 군으로 인정을 해서 정치력을 갖고 그 사람을 관리를 해야죠. 보호도 하고 때로는 견제도 해야지. 근데 그렇게 하면 네. 야당이 국민의힘이 특히 그렇게 대선 주자로 예우하고 관리하기 시작하면 총장으로 계속 있으라는 얘기 못 하잖아요. 못하죠. 그러니까 제 말은 보이지 않게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선긋기하고 같은 생각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다른 방송을 했는데 제가 수요일만 방송을 2개를 하는데 아침에 제 앞에 조호영 원내대표가 출연을 하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나 쫑긋 세워서 이제 들었는데 이제 뭐 정부 비판하고 이제 윤 총장이 옹호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부 여당은 임기를 보장하고 윤 총장도 나는 정치 안 하겠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뭐 소장님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윤 총장에 대한 지지는 이 정부에 대한 반대라는 걸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뭐 받아 안도록 노력하겠다. 저는 그 정도 스탠스가 현명하다고 보지 충청권의 일부 의원들이 뭐 충청신당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윤 총장한테도 별로 안 좋죠. 근데 우리 정치권에서 많이 봐왔잖아요.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멋지게 잘려요. 그러면은 계속 지지율이 높아진다라는 전제하에서 당연히 몇 명이 또 자, 우리 윤석열 그렇죠. 총장 지지 선언하고 뭐 신당 만들자고 부추기고 윤석열 신당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런 거 대선에 있죠. 인물은 안 가고. 네, 안 가야죠. 가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뭐 별로 밝히지는 않는 거지만 2012년에 이제 안철수 대표 처음 정치 시작할 때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 시작했던 작업이요. 안철수 없는 안철수 신당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전국에 한 30 몇 개가 있어가지고 행사하는데 찾아오시고 아마 그 신당도 윤석열 신당이라는 게 윤석열 없는 윤석열 신당들이 우후죽순 생기지 않을까. 아니, 사실은 지금 뭐 이거는 뭐 내막이지만 한 10개 그룹에서 지금 자칭 타칭 우리 지금 윤석열 준비하고 있다. 사람들 모여서 얘기도 듣고 자기들끼리 준비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확인한 게 10개였는데 오늘 또 늘어날 것 같아요. 어디선가 또 탈이 나겠군요. 탈이 나죠. 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맨 위에 거는 우리 소장님 읽어주세요. 7733번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잘못은 검찰 개혁의 방해 아닌가요? 검찰 개혁의 방해로 인하여 정치적인 개입이 된 이유고요. 네, 그 밑에 거는 우리 실장님이 읽어주세요. 7762번님 검찰개혁보다 법무부 개혁이 필요한 것 같네요. 법무부 장관도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3833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정치 찾다들이 지겨워하면 우리 국민은 얼마나 더 지겹겠습니까라는 문자를 주셨네요. 황유진 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소장님 윤추 사엄 이제 좀 지겹네요. 자기네들이 어찌하든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 이것보다 얼마나 중요한 사안들이 많은데 이러고 있는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판단이 안 서나 봐요. 초딩들도 이렇게 안 싸웁니다 하십니다. 초딩 비하 발언이네. 아 그래요? 그럼요. 참 황유진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게 내일 수능 날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는 전국적으로 이 격당 코로나 대응 맞아요. 단계도 격상돼 있고 막 그런데 지금 이게 뭐 하는지. 아 근데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소장님. 네. 윤석열 총장이 나 정치 안 합니다라고 왜 딱 부러지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은 저 이철희 소장님 네. 나는 도둑질 안 합니다라고 왜 선언 안 하세요? 저요? 네. 저보고 물어보면 하죠. 물어보면 하실 거예요? 해보세요. 도둑질 하실 거예요? 안 합니다. 저는. 안 하실 거예요? 네. 그게 그러니까 뭐 어려워요, 그게. 이거는요. 네. 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라고도 안 했잖아요. 그 편들어줄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근데 아무리 현직 생각을 해도 검찰총장이 네. 설사 본인 생각이 있더라도 저 안 합니다라고 선을 그어야죠. 아니 하고 싶으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겠죠. 그러면 왜 속내를? 총장직을 던져야지. 근데 참 이거 참 어려운 문제네요. 아 별로 안 어려워요. 저는 안 어려워요? 심플하게 접근하는 게 근데 맞다고 봅니다. 맞아요. 우리 소장님 말씀 그 어느 이철희 소장님, 이철희 박사님 말씀이 맞는데 근데 저는 그게요. 이 작은 흠결을 큰 흠결로 덮는 게 자, 윤석열의 그런 발언 부적절해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그걸 가지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고 징계를 하겠다라고 윤석열은 이만큼 잘못했는데 추미애가 이만큼 더 잘못한 게 내가 덮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건 우리가 우리 같은 사람이 비판을 하고 그치.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고 국민들한테 심판받을 거지. 그걸 가지고 무슨 징계를 합니까? 네. 자 금태섭 의원이요.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측근이신 우리 실장님 부연 설명해 주세요. 부연 설명. 아니, 뭔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불신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신에 대통령도 정치적 부담을 지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무게를 따져볼 때 대통령이 이 부담을 지는 거하고 지금의 전국 혼란 상하고 어떤 게 더 무겁냐. 네. 금태섭 의원은 전국 혼란 상이 더 무거우니까 대통령이 부담 좀 지더라도 해라. 그런 거겠죠. 그런 부연 설명을 하셔야 돼요. 네. 네. 측근이 훨씬 속 많네요. 와닿네. 측근이 맞네. 네, 알겠습니다. 짜증나는 이슈긴 합니다만 안 다룰 수 없어서 저희가 A도 타짜에서 추윤 갈등에 대해서 오늘도 짚어봤습니다. 장성철 소장, 윤태곤 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